전 세계의 시선도 북미 정상이 머물고 있는 하노이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노이에 나가 있는 YTN 스튜디오 연결해 현지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하노이입니다. 드디어 북미 두 정상이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두 정상 모두 어제 하노이의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한 차례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한 건데요. 그 전에 1대1로 환담도 나눕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박 2일로 진행되는 회담인 만큼 적어도 대여섯 번은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첫 만남은 오늘 저녁으로 잡혔어요. 네. 그 전에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양자회담 일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첫 만남 오늘 저녁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오늘 저녁 일정이 있는데 다만 오늘 저녁 일정이 세분화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일정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시 30분에 만나서 상견례,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소개하는 이제 참모들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가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 20분 정도 이제 간단한 1대1 대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컨버세이션이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소개를 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단독 정상회담의 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짧고 만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성과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7시부터 이제 만찬이 시작이 돼서 한 1시간 반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20분간의 짧은 두 정상 간의 대화가 업무 만찬, 실질적인 업무 만찬으로 이어지면서 뭐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8달 만에 첫 만남입니다. 환담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서신을 통해서 많이 서로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이제 또 비건 대표가 이제 실무 협상 대표로서 북한의 입장을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것인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시간이 비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간에 비건 대표로부터 어느 정도 그동안의 실무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참모 회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녁의 회담이 굉장히 밀도가 깊은 실질적인 회담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적인 엔드포인트, 최종 목표, 마지막 상태에 대한 그림이 없이 단순하게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는 것이 될 것이냐가 정해질 것인데 그것은 오후에 비건 대표의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주석궁에서 주석과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하고 점심도 여기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면 오후 2시쯤이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약속한 시간이 6시 반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출발한다. 그럼 그 사이 시간, 비는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비건 대표에게 그동안의 협상 상황을 보고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 이제 관심입니다. 어제 대사관을 방문하고요. 저녁을 먹으러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숙소에선 나오지 않았고 수행단과 함께 저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도 물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북한 매체는요. 오늘 그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이 3월 1일에서 2일이다. 이렇게 방문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니까 북미 회담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 내용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베트남과의 양자회담을 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그럼 방 안에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어제 분위기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최고 지도자와 연속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혼자 있는다, 떨어져 있는다 하는 것은 좀 모양이 좋지 않아서 어쩌면은 하이퐁이라든가 할롱베이라든가 이런 곳의 산업시찰이라든가 이제 어떤 특구 개발 구상 같은 걸 할 거라고 좀 예측도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어제 저녁 오후나 저녁의 일정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야말로 김형철 실무협상 대표로부터 그동안에 진행된 실무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오후 내내 호텔에서 전략회의를 계속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현재로서는 70%, 80%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싱가포르 1차 회담 때 생각해 보면요, 사전 의제 협상이 그 전날 밤까지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 좀 조용한 분위기예요. 두 가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문이 낮은 수준에서 적당히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치열한 밀당은 필요 없다.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네, 희망사항으로는 두 번째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느 네. 쪽일까요? 뭐 두 가지가 다 이제 뭐 상황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와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때의 그 기본적인 조건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릅니다.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에 이제 실무 협상을 한 사람은 미국에서 이제 성킴 필리핀 대사였고, 북쪽에서는 이제 외무성 부상 최선희 부상이었는데, 그때에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기본 원칙과 목표와 주요 개념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네. 마지막까지 네. 그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공동이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사실 미국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북한 쪽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의 경우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미 기본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실무적인 이행 계획을 이제 관철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성격이 크게 다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실무협상 대표 비건 대표가 북한의 의사소통이라든가 북한이 원하는 내용이라든가 논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90% 이상 이해하는 상태에서 네.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협상 대표가 북한 대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북한 대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비건 대표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미국 정부 역사상 최초로 북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용하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이 비건 대표가요, 미국 내에서 이 슈퍼 강경파들, 대북 협상에서 이른바 강경파들, 볼턴 보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네. 그런 세력들에게 좀 몰리고 있다,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내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른바 나쁜 합의를 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렇게 협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븐 비건 대표가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일반적인 강경 또는 지금은 강경파라고 말을 할 수 없고요.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 대다수가 80% 90%가 사실은 볼턴 보좌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일반적인 미국 엘리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볼턴 보좌관의 입장이 있는데, 비건 대표가 지난해 8월 23일에 임명이 됐고 9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11월 중순에 바뀝니다. 이것이 10월 달에 비건 대표가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을 건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언론에서 볼턴 보좌관과 비건 대표 간의 알력이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의 정책적인 내용은 핵 신고를 받아야만 2차 정상회담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말하자면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온건파 의견대로 됐고, 비핵화가 끝난 다음에 제재 완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비핵화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제재 완화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온건파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비건 대표 주장이었거든요. 이것이 관철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비건 대표에 의해서 관철이 됐기 때문에 강경파라든가 일반적인 전통 엘리트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우려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는 것이고, 이런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의 이제 이런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 과연 우리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사실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기에 따른데, 예를 들어 긍정적인 요소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 국내 언론에 대해서 반대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주류 언론이 비판을 해도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이 북한하고 협상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를 보면 주류 언론이 반대하니까 오히려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부정적인 언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주류 언론의 압박에 또는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어떤 그런 참모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태도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제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하기 이전에 회담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재현되면 어떨까? 그런 가능성은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협상이라는 것이 과정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비핵화 조치 얼마나 이룰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북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신속하게 김 위원장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날짜를 못 박아서 오늘 회담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대사관에서도요. 안으로 바로 차로 들어가지 않고 내려가지고 앞에서 그 모습을 좀 드러내고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있죠. 가서 대사관에서 사기 진작을 했는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일정이 북한 내부적으로도 어떤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지난 2018년 초 어쩌면 2017년 말부터 일관되게 북한 매체들의 언론의 특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애민 헌신하는 최고 지도자다. 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의 정당성을 최대로 키우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목표를 두고 있고 매진하고 있고 이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존경심을 유도하고 또 북한 전체를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에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한 총력전 분위기를 유도한다. 이런 부분이 북한 매체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최근에 아주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북한 매체들이 고민하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비핵화 결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북한 주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비핵화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북한의 안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북한 매체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오늘 아침 북한 매체의 보도에도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두 정상은 8달 만에 만납니다. 친선 관계를 과시하며 그동안 주고받은 편지들처럼 내일 합의문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